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하락 마감했다. 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50을 전후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이 분명 이 서비스업 지표 기준으로 52인가 53인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49.7까지 훅 하고 한 번에 무너졌다가 확실한 표현이겠죠.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4.3 나왔거든요. 전월보다 1.0 높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오케이,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건 맞는데, 이 페드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달치 데이터다. 향후에 나오는 거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이 조정으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물가 안정을 훨씬 더 크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경기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사람들은 이를 호재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물가가 둔화되는 와중에 경기가 유지가 아니라 폭락하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은 요때는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높아져도 안 좋고 떨어져도 안 좋고 현재 상황 유지. 골디락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물가가 안정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금리나 확률을 보면은 6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64%까지 급등 퍼센테이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채권 가격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근데 때마침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달러까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요거 지표 실망 속에 중국 코로나 보도의 안전 신호. 지금 중국에서 신규 코로나 요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들에게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발언까지 하게 되었는데, 혹시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 아닐까 우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채권은 원래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았는데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달러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요것 때문에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진단 키트 관련주부터 백신 치료제 이쪽은 다시 한번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4달러로 마이너스 2.87% 하락 마감하였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AI 기술의 확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서 조금 너무 이르다, 투자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꽤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안 해서 뒤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가지고 최소한 따라가는 게 현재는 맞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기업들 계속해서 이제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확장세는 계속 될 거거든요. 이제는 뭐 투자한 것만큼 한 번의 성과를 낸다라는 건 힘들더라도 그 이전보다는 얼만큼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이쪽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생산, 특히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이 니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하이닉스 생산 라인, 건축, 허가 이야기 들려오게 되어서 다음 달 또 착공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으로도 소부장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커지는 기업들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전보다 속도가 많이 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부품은 거기서 거기인 곳에서 사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품사 여기에 확실하게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그 외에도 로봇 등등 이 배터리에 대한 니즈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에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 혁신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AI랑 엮여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등 요거 연결되는 게 있다면 그대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만약 관련해서 위고비 다음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위고비 실적 보면 알겠지만 진짜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나중 갔을 때 이 중에 일부 파이라도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그건 진짜로 제 2차 떼돈 요게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연결되는 게 있다면 이쪽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의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아니야,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좋다. 그것보다는 얘가 중국의 이 쇼핑 사이트잖아요. 근데 대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장의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는 건 중국 내부의 소비력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 내수 경기가 풀린다. 지금 한알령도 풀리니 뭐니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 제품을 많이 구매해주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게임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나 이 쇼핑 쪽에 이제 패션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거는 기대를 하시면서 쭉 바라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내수가 힘들다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수는 힘들더라도 특히나 수출 위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국 경기는 힘들지만 기업들은 꾸준하게 긍정적인 이 흐름 유지되는 거 앞으로도 이 한국도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쪽보다는 기술력이 있는 이 수출이 가능한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앞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했을 때 지금부터 성장세가 어느 정도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점프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 스텝업 같은 거는 한번 예상을 하시면서 바라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리포트들 수급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공부해볼 법한 것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내용 바라보시되 따봉이나 하트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기분 좋거든요. 잘 올렸구나. 자, 그러면 본 내용 개별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유 있는 조정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하게 된 이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린 부분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CEO 있죠. 이 사람이 팟캐스트 나가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AI가 발전하는 건 맞지만 투자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쪽의 대장이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너무 빨랐던 것 아닐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투자된 액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두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었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약간 조정 나오는 것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투자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하게 된 계기에는 AI에 대한 미래 기대값 요것도 있겠지만 뒤처지면 안 된다. 요것도 컸거든요. 투자를 해서 조금 손실을 보는 것보다 뒤처져서 손실을 보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더욱더 치고 가기 위해서 좀 달려가게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면은 이게 보여지게 된다? 그럼 두산 입장에서도 어차피 고객사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SMR을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일거리는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박, 컨테이너선 이런 데에도 SMR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훨씬 많은 일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곧 3월달 체코 원전 마무리 협상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사우디, 터키 등 추가 수주전 이제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앞으로도 늘어나겠구나.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맛있는 유럽 시장 여기를 포기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요거는 한미 간 분쟁 해소 비밀 협약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맛있는 걸 포기할 수도 있긴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유럽에서 빠진다라고 해서 프랑스와 미국이 빠지는 건 아니고 이 둘이 계속 격렬하게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모든 부분에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 쪽에서 이 하청을 준다라고 했을 때 주요 기기들은 두산한테 많이 맡겨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한국이 맡기든 미국이 맡기든 누가 되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벌면 그만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과 야, 이거 중동과 터키 이런 데서 일거리가 계속 쏟아진다? 그럼 이러한 부분도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부터 기대 한번 하시며 여기에 대해서도 접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지금 이제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더 숨고르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선에서 뒤져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추세는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마지노선 21선 이탈 안 한다면 저는 홀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급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 시작을 하게 된다면 보통 볼린저 상단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를 그 다음 목표로 보시고요. 돌파하면 한 번 더 가는 거,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좀 길어지는 게 싫다 하면은 위쪽 맞고 떨어지고 그대로 힘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비중 조절 요걸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대로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딱히 위에 저항이라고 할 게 많이 없거든요. 매도 물량은 다 소화를 끝냈단 말입니다. 힘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수급 안 좋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좋다면 꺾이기 전까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위에 저항 생각 안 하고 홀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쭉 한번 다뤄봤는데 자, 이걸 글로 쓰면서 마지막 영상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투자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라는 내용만 안 들려오게 된다면은 원전, 미국 이런 쪽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 들어가고 있는데 유럽 쪽의 하청도 우리는 미국 쪽의 일감으로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보시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 위지만 마지노선 21선 쪽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볼린저 상단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면 힘 빠지고 횡보간 돌파 성공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며 이것도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준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쭉 한번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네요.